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죠. 저번 시간까지는 역학을 다루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부터는 전자기학을 다루게 됩니다. 두 시간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장하고 같이 얘기할 것은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기장하고는 또 자기력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자기학에서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건데, 하나 빠진 게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좀 거의 전자기학의 절반 이상을 오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그림은 패러데이의 모터입니다. 패러데이가 만든 최초의 그 직류 모터의 모습을 기략적으로 그린 거고요. 제가 내용 설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실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전자기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자기학에서 가장 계속 등장하는 것이 전하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전하의 운동 상태라든지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전하가 그냥 있기만 하면요, 전하 주위에는 요게 생깁니다. 요게 뭐냐면 전기장이죠. 일렉트론 필드가 생깁니다. 전하 주변에는.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기장은 전기력과 관련이 있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기고요. 이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되죠. 움직이는 전하,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보통 B로 나타내고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을 B로 나타내는 이유는 원래라면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M으로 나타내면 질량이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B로 나타내는데, B는 요 전류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비오 사바르라는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B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전하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하지 않고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빛이 발생합니다. 이 빛은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이제 어쩌면 정확히 규명을 해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라는 것을 규명해냈고요. 그래서 빛의 정체는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 맥스웰이 어떻게 이렇게 전자기파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시간에 또 할 것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전자기학이 굉장히 대칭적이고 조금은 이제 수학적으로 딱 체계가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요. 또 이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잖아요.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장이 변하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한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면 자기장의 변화도 전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기학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의 체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걸 총 정리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아까 얘기했던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그 물리학의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던데요. 역학에는 뉴턴이 있고요. 전자기학에는 맥스웰이 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혼자 상대성 이론 다 했죠. 나머지 한 명은 잘 모를 텐데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볼츠만. 이 사람이 열미 통계 물리학을 거의 공헌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분야에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과학자로 4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맥스웰이 요 모든 전자기학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연구했던 집무실에는 2명의 과학자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알기로 맥스웰이고 나머지 한 명이 패러데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패러데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하니까 이 전하량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전하량은 전하의 양이고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그리고 기본 전하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거나 혹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인데 이게 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데요. 이걸 줄여서 E라고 이렇게 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일렉트론이잖아요.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는데 E라고 표기한다는 거 가끔 등장하니까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쿨롱 법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조금 이런 시험 기간이고 해서 좀 빨리 하려고 빈칸을 최대한 줄였어요. 이 티가 날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빨리 설명할 수 있거든. 이 쿨롱 법칙은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에 관한 법칙인데 만류인력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량이 Q1인 어떤 입자와 전하량인 Q2인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물체는 서로 전기력을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기력의 크기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 앞에 붙는 상수 K는 쿨롱 상수라고 불리는 상수고 이 수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상수를 일일이 다 기억하진 않는데 대략 제 기억으로 한 10의 9승 내지 10의 10승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굉장히 큰 전하량이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전하량은 마이크로 쿨롱을 주로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을요. 이게 1쿨롱이 1m 떨어지면 항공모함 한 거의 10대 가까이를 들어올리는 힘이라더라고요. 굉장히 큰 힘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몇 쿨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몇 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부호가 조금 의미를 가지는데 플러스면 청력, 마이너스면 인력을 나타냅니다. F의 부호가 Q1하고 Q2가 질량하고는 다르게 부호가 있죠.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 음전하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양전하이거나 둘 다 음전하면은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청력이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F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인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할만한데요. 이제 전기장 얘기부터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전기장은 전기력을 나타내는 공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기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세기는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는 그 지점에서 전하가 받는 힘을 그 지점에서의 그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전기장이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1쿨롱당 10N의 힘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2쿨롱인 입자를 놓으면 20N을 받는 거고요. 3쿨롱인 입자를 놓으면 30N을 받는 게 됩니다. 단위는 따로는 없고 그냥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전기장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우선 여러분이 배우는 전기장은 두 종류만 배워요.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하고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이 두 가지만 배우거든요.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이 전기력선이 이 점전화를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플러스 전하면은 그러면 이 전기력선이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지 Q의 전하량을 가지는 요 입자가 요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을 얘기를 하는데 임의의 지점을 하나 잡아서 얘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의 전기장은 크기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지금 그냥 결과만 사실 올려주는 건데 요게 여러분 일반 물리학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지. 그게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런 결과를 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해줍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되고요. 이 크기가 여기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 그러니까 양전하면은 전기력선이 양전하로부터 나오죠.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 여기에 점전화 Q를 놓으면 이제 전기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장과 관련된 식은 이 꼴로 제가 기억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전기력의 크기는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게요. 얘는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페이지에서 제가 단 하나의 식을 꼽자면 요거를 좀 기억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식입니다. F는 Q2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때 이제 요 상황에서 보면 요 E는 Q가 만드는 전기장이에요. Q가 만드는 전기장이고 Q가 만드는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 그러니까 스몰 q의 전하를 가지는 그 입자를 놓았을 때 그 스몰 q의 전하량을 가지는 입자가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 F는 Q가 받는 힘이죠.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전기장과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에 지금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에 점전화 Q를 놓으면 이렇게 놨죠. 이 빨간색 지점에 또 다른 전하인 Q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력이 QE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Q를 놓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좀 옆에다 써놓고 볼게요.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F는 QE거든요. Q이고 벡터는 좀 빼고 표시해놓을까? F는 Q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E에다가 요 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쿨롱 법칙이죠, 그냥.
K의 R 제곱분의 스몰 q 라지 q 이렇게 되잖아요. 쿨롱 법칙이 되고, 그리고 잘 보면요, 요 식을 보면 얘도 부호가 있고 F하고 E도 부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호의 의미가 좀 다른데, 요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양전하이냐 음전하이냐. F하고 E의 부호는 방향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부호가 이게 요 식에 잘 접목이 되는 게, 만약에 양전하면요, 양전하면은 얘가 플러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같겠죠.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Q가 플러스면 전기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나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장의 방향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한 게 바로 요 식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Q가 플러스 전하이면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고요. Q가 마이너스 전하면은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E가 플러스면 F는 마이너스가 되고, E가 마이너스면 F가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Q가 마이너스 음전하면은 F하고 E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지금 표시한 거는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 그래서 Q가 플러스면은 F하고 E가 나란하고 방향이 같고, Q가 마이너스면 F하고 E가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 규칙을 따라가 보면요, 다시 아까 그 점전하의 예로 가보면, 일단 얘는 플러스 전합니다. 얘는 지금 플러스라고 두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요, 지금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럼 아까 쿨롱 법칙하고 같죠. 플러스 플러스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 맞지? 그리고 Q가 마이너스면은 전기장의 방향하고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전기장이 오른쪽이니까. 그럼 이것도 쿨롱의 법칙하고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이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어느 지점에 이제 어떤 크기의 전하를 가지는 입자를 놓았을 때 그 입자가 받는 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자기학에서는 전기력을 표현하기보다는 전기장을 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여기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 양전하를 놓으면 전기장의 방향 힘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전기장이 지금은 와닿지가 않겠지만, 이 전기장을 쓰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힘으로 하지 않고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써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어느 정도 봐서 익숙한 내용일 테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물리원에는 없고 물리2에 있는데, 근데 좀 약간 애매하게 일상에서 좀 쓰는 용어인 전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압을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전압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까먹었겠죠. 보존력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존력으로 중력하고 탄성력 예를 들었었는데, 전기력도 보존력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닙니다. 전기력은 보존력입니다. 그때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지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보존력이 한 일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익숙한 중력의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에 대해서. 그럼 이 경우에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중력, 요게 이제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존력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요 힘이 한 일이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요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동안 작용을 해서 일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 포텐셜 에너지고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겁니다. 여기가 처음 위치고 여기가 나중 위치니까. 그럼 변화량은 항상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이거든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U2 빼기 U1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은요, 중력의 방향이 위쪽이고 변이 방향도 위쪽이죠. 그러면 해준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mg고 요 높이는 h니까 요게 그냥 mgh가 되죠.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크기가 mg고 방향이 위쪽이죠. 그리고 변이도 위쪽으로 h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으니까 1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h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mgh만큼 에너지가 차이 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축전기의 내부인데요. 여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으면 요 축전기 내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건 중력장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지표면 근처의 중력도 어디에서나 크기와 방향이 같잖아요. 여기서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어디에서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여기 양전하를 놓는다고 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F는 QE니까 크기가 QE고요.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이니까 양전하를 놓으니까 아래쪽으로 QE라는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전하를 D만큼 옮겨서 이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전기력. 그러니까 보존력에 마이너스를 한 겁니다.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QE라는 힘을 가해서 역시 D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보존력인 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은 플러스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잖아요. 플러스니까 전기력의 크기에다가 변이의 크기를 곱해주면 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계산해 보면 전기력이 크기가 QE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D라고 표기해 놓고 있죠. 이동한 변이의 크기를. 그래서 QE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전위 차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지금 똑같은 걸 밑에다 똑같이 그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를 보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줬을 때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mgh죠. 그리고 이게 기준점을 이제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으면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는 겁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0이라고. 0이라 잡으면 얘는 이제 mgh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이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이렇게 전지를 연결하면 플러스 쪽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쪽은 전자를 밀어서 이 전자가 쌓이죠.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하량이 Q인 전하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전기력으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QED였잖아요. 근데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야.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는 QED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때 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좀 여러분한테 헷갈릴 텐데, 전이라는 개념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인데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냥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1쿨롱당 포텐셜 에너지예요. 전위라는 개념이. 그래서 전위는 여기서 이제 1쿨롱당이니까 요거 자체를 Q로 나눠주면 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ED가 전위 V가 됩니다. 여기서 얘가 1.5V짜리 건전지잖아요. 그럼 바로 요 값이 1.5V입니다. 기준을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가 요 빨간색으로 칠한 곳은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V고요. 그다음 여기는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3V다. 그럼 얘가 3이면 얘는 0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만약에 1.5로 잡았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돼요. 그럼 차이가 3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마이너스 쪽을 0으로 잡아요. 전위를. 그럼 플러스가 이제 얘가 3V면은 이거 전위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역학적으로 보면 얘는 높이가 높은 곳이고 얘는 높이가 낮은 곳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높이가 같은 곳이고 여기는 전부 다 높이가 낮은 곳인데 같은 곳인데 각각 여기가 높은 곳이고 여기가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전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고 음전하는 거꾸로 가는 거고. 근데 질량은 한 종류니까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비교하면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GH가 전위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근데 이거를 뭐 정의하고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역학과 비교하자면 전위라는 것은 요 GH에 해당하는 1kg당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점전화 주위의 전위는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전위로 계산하면 좀 편한 게 있어요. 그 역학에서도 에너지로 계산하면 방향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마찬가지로 전위라는 개념이 좀 편한 게 부호만 있지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편한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은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준비된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전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양의 정확한 정의는 전위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위 차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가 전압입니다. 정확하게 줄여서. 조금은 이제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압력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양전하가 있고요. 양전하가 있고 양전하로부터 거리가 이제 각각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위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요. 질량 주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크면 위치 에너지도 큰 이런 상황이 아니네요. 여기는 여기 부호가 좀 이게 마이너스여야지 똑같은 상황이고요.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인력이 생기니까 아까 중력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전하의 종류는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무조건 위치가 크다고 큰 건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양전하를 놓을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전하면 여기가 오히려 가까운 곳이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둘 사이의 전위 차이가 결국에 이제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전위와 여기서의 전위의 차이는 결국에 단위 전하당 마이너스 전기력이 요 B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동안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기력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한 일이 W라고 하면 그거를 Q로 나눈 게 전위차 V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의이긴 한데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전압은 전위 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미 그 앞 페이지에서 다 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얘나 지금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 균일한 이 상황에서 플러스 전하를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으로 이렇게 거꾸로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존력이 한 일이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2 빼기 U1이 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 되고 요 마이너스 전기력이 한 일이 지금 플러스죠. 전기력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Q, E,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그 전위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전위는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럼 전위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 U2 빼기 U1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Q에 V2 한 개 U2죠. 빼기 Q에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V2가 요 지점에서 전위가 되겠고요. V1이 요 지점에서의 전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각각 전하량만 곱해주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위는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해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에 보면 Q로 묶어내면 이를 Q로 묶어내면 Q에 V2 빼기 V1이 되죠. Q에 V2 빼기 V1이 되는데 요게 정의에 따라서 나중 전위 빼기 처음 전위니까 전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얘를 델타 V라고 적는 게 좀 더 의미가 맞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전압을 표기할 때 보통은 델타를 빼고 그냥 V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V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Q V가 됩니다. 간단하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요. 좀 불편하더라도 델타 V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미를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 원래라면 델타 V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기 방법이지만 전위 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전압을 그냥 V로 간단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V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공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거랑 요게 같은 거죠. 양변에 뭐가 날아가노? Q가 날아가죠. Q가 날아가서 요 전압하고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축전기 내부에서. 그 식이 이제 간단하게 V는 E D가 되는 거죠. 요 초록색으로 박스 친 것들이 각각 전부 다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V는 ED가 되고요. 그럼 임의의 지점에서의 여기서 전기장을 구해보면요. 전기장이 D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축전기에 연결한 전지의 전압이 크면 그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세고요. 그다음에 두 측정기의 급한 사이의 간격을 좁으면 좁을수록 그 측정기 내부의 전기장은 셉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위치하고는 관계없죠. 그 건전지의 전압이 몇 볼트냐, 그 두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 간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정해지면 위치하고는 관계없는 값이 됩니다. 근데 전위는요 다 달라요. 잘 보면 요게 이제 전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전기장은 모든 곳에서 같습니다. 전기장은 생각해 보면 중력도 높이하고 관계없이 다 똑같잖아요. 중력도 높이하고 관계없이 똑같죠.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마다 다 다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마다 다 다르잖아. 마찬가지로 전기장은 어디에서나 같은데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는, 물론 단위 전하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만 그거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 쪽이 전위가 가장 낮은 곳이고, 요 사이의 차이가 V가 되는 거고요. 전위 차이가. 요 각각의 지점에서의 전위는,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의 전위는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전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식이죠. 이게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좌표를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이제 뭐 x로 잡으면 플러스, 여기에다 x만 집어넣으면 이제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0이 요 위치에서는 전위가 0이죠. 왜냐면 d가 0이 되잖아. 이걸 헷갈리니까 요 볼을 맞출까? 여기 보면 요거를 D라고 할까요? 이걸 D라고 하면 요게 이제 0이면은 전위가 0인 거고, 요게 이제 거리에 비례해서 요 전위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D가 되면은 전위가 E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학으로 비교하면 이제 전위가 높은 곳은 높이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는, 그래서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요. 음전하는 거꾸로 낮은 곳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전기 쌍극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